영화평론가 안치홍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F1 더 무비는 세계적 배우 브래드 피트를 전면에 내세운 레이싱 영화이면서 동시에 중장년을 위한 동화다. 이 영화는 자동차 경주를 다루는 스포츠물의 외피에다 젊음을 잃어버린 베이비붐 세대가 자존감을 되찾는 판타지를 더 씌워 패자부활이라는 고전적 신화소를 오락성으로 채워넣은 대중서사다. 스토리의 한가운데에 최백호 노래에서 느낄 법한 늙은 언더독의 애잔과 낭만이 자리한다. 늙은 언더독의 귀환이라는 서사. 소니 헤이스, 브래드 피트는 사고로 은퇴한 전설적인 F1 드라이버다. 한때 장래가 촉망되는 스타였지만 끔찍한 사고로 F1 트랙을 떠난 그는 그의 오랜 동료인 루벤 세르반테스, 하비에르 바르뎀에게 레이싱 복귀를 제안받으며 최하위 팀인 APXGP에 합류한다. 그러나 팀 내 떠오르는 젊은 천재 드라이버 조슈아 피어스, 댐슨 이드리스와 갈등하고 꼴찌 탈출을 향한 APXGP 팀의 전략 또한 번번이 실패하며 부진을 면치 못한다. 이러한 설정은 영웅 서사를 위한 일반적 장치다. 실패하며 세상을 떠난 주인공이 다시 돌아와 처음에는 젊은 세대와 대립하지만 결국 한 수 가르쳐주며 인정을 받고 도량까지 보여주면서 화려하게 영웅으로 부활하는 스토리다. 이 영화는 그냥 언더독이 아니라 늙은 언더독을 다루기에 중년의 피로와 노쇠한 육신, 시대와 불화 등이 그려진다. 이 스토리는 중년 이후에 재기할 수 있다는 또는 그때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위로를 다시 도전하는 늙은 언더독의 외로운 질주를 통해 그려낸다. 현실에서 늙은 개가 젊은 개를 이기는 일이 없기에 영화가 표명한 희망과 위로는 거짓이다. 완곡하게 말해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한 동화라고 말할 수도 있다. 노년을 위한 동화도 필요하긴 하다. 영화의 귀환 구조는 가장 먼저 오디세우스 신화를 떠올리게 한다. 트로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오디세우스가 10년의 방랑 끝에 고국 이타카로 돌아와 자신의 왕위를 되찾는다. 전쟁 기간 10년을 더하면 20년 만의 복귀다. 오디세우스의 복귀는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세월과 고난을 통과한 원숙한 인간의 정체성 회복을 뜻하며 F1 더 무비의 주인공 소니가 과거의 상처를 지닌 채 트랙 위에 올라 실수를 만회하며 자존감을 되찾는 장면과 겹쳐진다. 문학비평가 노스러 프라이가 비평의 해부에서 사계절의 이미지로 구분해 설명한 서사의 원형 구조와도 연관된다. 프라이는 봄, 즉 코미디, 혼돈에서 질서로, 겨울에서 봄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이행재기와 화해, 새 출발의 서사, 여름, 즉 로맨스, 선과 악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이상화한 서사, 영웅적 상승구조, 가을 즉 비극, 몰락과 파멸, 질서의 붕괴를 다루는 서사, 인간의 한계에 관한 인식, 겨울 아이러니, 환상의 붕괴와 냉소적 현실 인식, 무력감과 허무의 서사로 구분했다. 그는 봄의 신화소는 어둠에서 빛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이행을 뜻한다고 말했다. F1 더 무비는 이러한 프라이의 코미디 구조를 따르며 삶의 뒤안길에서 다시 시작하는 중년의 코미디를 봄의 판타지로 재현한다. 동시에 영화는 여름의 서사를 함께 그려낸다. 여기서 가을과 겨울의 층위가 사전에 깔려 있으며 그것을 딛고 생명과 상승, 영웅의 서사를 작성한다는 게 앞서 언급한 언더독의 진짜함이다. 같은 감독이 연출한 탑건 매버릭과 비교하면 F1 더 무비는 영웅 귀환 서사를 더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그렸기에 더 간절하고 동시에 더 허위적이 된다. 조셉 코신스키 감독이 연이어 두 작품을 연출했기에 이 영화를 지상판 탑건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상이점이 더 많다. 탑건 매버릭이 새로운 세대를 길러내는 교관의 이야기이자 은퇴를 향한 탐미적 여정이라면 F1 더 무비는 부분적으로 새 세대와 협력이 이루어지지만 늙은 언더독의 복귀와 승리에 초점이 맞춰진다. 상속 혹은 계승이라는 자연스러운 흐름보다는 복귀와 재도전에 무게가 실린다. 오디세우스처럼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고자 한다. 엔딩이 웅변하듯 F1 더 무비에는 물러섬이나 은퇴가 없다. 다 하지 못한 질주만이 남았을 뿐이다. 어쩌면 세대 교체를 받아들이더라도 은퇴는 없다는 단호하지만 여유자격한 선언이다. 오디세우스는 공중을 날지 않는다. 낭만의 질주. 영화는 실제 F1의 규칙이나 팀 체계, 드라이빙 방법론 등을 세밀하게 파고들지 않는다. 정확한 재현보다 아이맥스 촬영과 실제 서킷 사용, 압도적인 음향과 영상에 더 역점을 두었다. 리얼리즘보다 동화가 중요하기에 질주의 표현엔 판타지가 제격이다. F1 더 무비는 진짜 F1 경주 현장과 동일한 서킷에서 촬영했다. 실제 경기 일정 중 팀 APXGP는 실제 F1 팀들과 나란히 패독에 자리했고 피트가 직접 서킷에 등장하여 차량을 몰기도 했다. 촬영지는 실버스톤, 스파프랑코르샹, 자위드, 헝가로링,
몬차, 라스베이거스 등 F1 팬들에게 익숙한 실제 그랑프리 무대였다. 또한 실제 개조한 차량을 활용해 배우가 직접 운전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이러한 기술적 구현은 영화의 배경 서사가 돼 속도와 공간의 몰입감을 배가하며 질주의 낭만을 강화한다. 피트는 고속으로 코너를 도는 순간에 차량 안에서 느껴지는 힘은 가속도로 인해 어깨에서 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만 같다. 실제로 타보면 지금까지 경험했던 짜릿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그 짜릿함을 관객에게 전달하려면 직접 차량에 탑승하고 찍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드리스 역시 실제 서킷에서 시속 300km 이상의 고속 주행을 소화하며 레이싱에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제리 브루카이머 프로듀서는 작품을 보면 누구나 배우들이 운전하는 장면에서 진짜만이 줄 수 있는 폭발적인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마치 관객 여러분이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압도적 영상엔 사운드와 음악이 당연히 따라붙는다. 한스 짐머, 로제, 에드 시런 같은 동시대 음악인의 작품과 함께 브래드 피트의 등장과 맞물려 흐르는 곡은 레드 제플린의 홀 라터 러브다. 레드 제플린은 1970년대와 80년대 록의 향수를 공유하는 세대에게 정서적 공명을 불러일으키는 스위치다. 피트 얼굴의 넉넉한 주름과 함께 베이비 부머를 영상 안으로 초대하는 핵심 장치로 작동한다. 집단적 판타지 또는 회환. F1 더 무비는 대중적인 오락 영화가 줄 수 있는 감각적 쾌감과 감정적 위안을 모두 담았다. 젊어서 실패하였지만 너무 늦지 않은 재기, 늙은 자의 화려한 귀환, 세대 간 화해, 세속적 성공보다 개인적 존엄을 중시하는 태도 등 달달한 주제를 음악과 영상, 스타성으로 버무려 숙성했다. 그렇게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적당히 깔끔한 영화적 동화가 탄생한다. 질주의 속도감과 낭만적 허구, 나이 들매 양가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이 동화가 현실을 직시하지는 않는다. 직시할 필요도 없다. 드문 예외를 빼고 동화가 현실을 직시하기는 힘들다. 질주에서 패배해서 또는 아예 질주의 트랙에 들어설 기회조차 잡지 못한 많은 이에게 이 영화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레이싱카에 달리는 굉음이 괜찮다는 속삭임이 될 수 있을까? 영화의 질주는 아름답지만 삶의 보행은 지루하고 쓸쓸하며 때로 아득하게 지친다. 그래도 이 영화가 유용한 걸까? 아니면 그래서 유용한 걸까? 사실 베이비붐 세대 정도 나이라면 유용하지 않아도 그렇게 회한해졌지 않고 감상적으로도 되지 않으며 가볍게 영화 한 편 충분히 즐길 수 있다. 그래도 각자의 트랙이 있다. 요약하면 F1 더 무비는 객관적으로 질주 본능을 상실해야만 하는 나이의 사람에게 그래도 여전히 질주를 꿈꿀 수 있다는 세속적 신화의 위로를 시청각 텍스트로 구현한 동화다. 패자부활전이라는 익숙한 서사를 통해 대중이 고대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욕망을 상징한다. 사실 패자부활전이란 기회가 현실엔 거의 없다. 승자독식의 무한루프가 작동하는 곳이 현실이다. 패배했으나 다시 도전하는 언더독, 늙었으나 다시 출발선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결국 다시 패자가 될 것을 알면서 도전하는 많은 패자의 서글픈 낭만을 영화는 그린다. 그것이 현실과 다른 모습이지만 그런 허구의 위로가 각박한 현실에서 진짜 위로가 될 수도 있다. 현실을 알 만큼 아는 베이비붐 세대이기에 훌륭한 위로가 될 수 있다. 자신이 브래드 피트가 아님을 진즉에 알았기에 영화 한 편이 주는 재미에 가짜는 위로가 묻어있다고 불쾌해하지 않는다. 더 가짜는 세월도 유쾌하게 넘겨왔는걸.